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시험이 다 끝나가지고 굳이 뭐 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사실 내가 축구를 보다가 아마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내가 뭐 좋아하는 팀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떤 축구팀이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하는 와중에 어떤 심판이 어떤 말을 툭 던져가지고 그때 갑자기 경기가 완전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취소돼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였어요.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제 대상자는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항의를 하게 됐고 그 항의한 사람 한 심판이 레드카드를 딱 보여주는 순간 그때부터 경기가 와그당창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야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화가 났을 상황이에요. 인종차별 여러분이 지금도 항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왜 시작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역사를 알게 되면 사회에 지금 현재 있던 상황들도 조금씩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바로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선생님 인종차별이랑 수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나오는 제목인 여러분의 교과서는 몇 페이지 피냐면 136페이지를 볼 겁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제국주의와 그리고 식민지 분할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잠깐 PPT를 잠깐 봅시다. PPT를 잠깐 보게 되면 반듯한 국경선의 비밀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지도를 보게 되면 다른 대륙과는 국경선에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되게 복잡하게 돼 있고 뭐 중국이든 유럽이든 수많은 나라가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복잡한 국경선을 가지는데 여러분이 한번 우연찮게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볼 수 있으면 봐도 좋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이 반듯반듯 무슨 누가 보면 아주 좌우로 그은 것처럼 되게 정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이 뭐냐면 유럽의 만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유럽 사람들, 유럽의 옛날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을 지네 멋대로 다 땅을 그어버리면서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식민지란 말은 잘 들어봤죠, 많이? 예전에 아프리카를 임자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서구 열강의 서구의 강한 국가들이 아프리카란 이 땅을 수많은 자원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국주의고 그 제국주의가 어떻게 발전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제국주의 하면 딱 떠오르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졌던 국가가 어디 있을까요? 자, 물론 뭐 일본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옆에 있던 뭐 옛날에 로마 같은 아주 옛날 국가도 있을 거고 뭐 중국도 제국이 된 적도 있었죠. 이런 거 말고 최근에 가장 제국이라고 불릴만한 나라가 뭐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지금에는 약간 이제 이빨 빠진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긴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PPT를 잠깐 보게 되면 전 세계의 4분의 1이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민지를 가지게 되었는가? 또한 제국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아프리카는 왜 갈라졌는가? 하나하나 다 각자의 사실같이 보일 수 있지만 다 사실은 하나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국주의에 등장한 배경이라든가 제국주의의 개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말했던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 아주 커다란 땅을 가졌던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empire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제라는 것은 황제라는 뜻을 뜻해서 황제에 있는 국가, 다른 말로는 좀 더 황제같이 아주 큰 국가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와 아주 한 그림을 딱 표현한 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잠깐만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굴려봅시다. 아니 이 그림의 제국주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이게 무슨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림을 약간 뜯어볼 수 있는데 그림을 내가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선 왼쪽의 남자 이 사람은 뭘 먹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어떤 이제 원주민 같은 거 보이는데 원주민이 뭘 마시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표정이 썩 즐거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이게 뭐 파란색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고 어떤 마지막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종합. 자, 첫 번째는 이 어떤 남자가 뭘 먹이는 것은 아마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음식물이 아닐까 싶어요. 최소한의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을 거 하고 그리고 사람을 쪼아댑니다.
쪼게 되면, 예를 들면 걸레를 짜게 되면 물이 나오고, 사람을 쪼게 되면 사람이 무슨 거위를 낳는 건 아니지만 여기 노란색 똥덩어리 아니고 내 생각에는 아마 황금알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당시에 정확히 따지면 가톨릭 아니면 청교도 이런 것들이 아마 종교로 말하는데, 옛날에 식민지를 어떤 식으로 침투했냐면 신부라든가 아니면 종교인이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식민지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믿고 되게 훌륭한 종교구나 해서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나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로 마음을 열었던 것을 그 사람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들 나중에 식민지로 사람화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쪼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뺏어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제국주의는 말이 좀 복잡하지만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지배권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확대시키려는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국주의에 등장하게 되면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자국이 아까 말했던 나라를 넓히면서 여러 가지 지배권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느냐? 바로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이언스가 발달된 국가라든가 또는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된 또는 자본주의가 성장한, 또 거기다 가로 앞에다가 독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다 싹 합친 삼위일체가 되는 국가가 어디였냐면 당시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국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이 머릿속에 물론 여러분이 훌륭한 게 다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 정도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데, 독점이라는 거는 누군가 하나만 가진다는 뜻이거든. 어쨌든 이 자본주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또한 새로운 공업 원료, 상품 시장 확보, 국내 잉여 자본 투자. 머리만 들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말이 왜 나오냐?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게 되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소수의 기업이 독점을 하는 체제예요. 이것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자기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써야 하는 그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물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만 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물가를 자기 멋대로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핸드폰 하면 유명한 기업이 뭐가 있죠? 맨날 하는 예시지만, 예를 들면 뭐 삼땡이 있을 거고 뭐 있을 겁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과 애플이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만약에 삼성과 애플 하나가 없어가지고 애플만 핸드폰을 만든다 쳐봐. 그러면 걔네 마음대로 핸드폰 가격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걸 행했던 이제 기업이 뭐냐면 요 두 개의 기업인데, US 스틸이라는 여기는 이제 철강이에요. 간단한 꽝꽝 대는 철. 오른쪽에 있는 이 스탠더드 오일은 기름값을 조절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기름 같은 거 매우 중요합니다. 철 중요해요. 이걸 다 어떤 기업이 했다? 이 미국에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자기는 멋대로 가격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살 수도 없을 거고, 엄청나게 비싼 값에도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항상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아마 예시로 한번 들으면 아마 백신이 되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많이 심하잖아. 심각해가지고 백신을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까 막 기다려가고 있는데, 이 백신을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업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걔네가 모든 걸 한 팀만 만들어서 독점을 한다 생각해봐. 아주 끔찍한 세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독점을, 예를 들면 백신을 뭐 100만 원에 판다, 아니면 1000만 원에 판다. 사람들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거 백신을 100만 원, 1000만 원 맞으면서. 그래서 이런 독점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워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이제 정리하거나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독점하는 자본주의에는 기업들이 자기네 물건을 막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시장에 한계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전 세계를 We are the world 하면서 전 세계를 팔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자본주의를 펼치기 위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독점 자본주의가 자기네가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방금 말했던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림 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공업의 원료, 예를 들면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철이 있겠죠. 철의 원료를 잘 정리해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국내는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뭐 아시아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팔아야 돼. 근데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게 돼 있는 재료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재료도 뺏어가고 팔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된다. 이런 마인드로 했던 게 당시에 독점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섰던 거예요. 국가가 왜 2000년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겠어요? 그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상한 사상과 같이,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상을 이상하게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족주의인데 어떻게 하냐면 야 이런 거예요. 영국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수한 민족인데 저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봐봐. 얼마나 멍청해. 별로야. 우리가 다 가가지고 계몽시키고 훌륭하게 바꿔주자. 라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펼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믿습니다. 바로 아주 다양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마음을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가라든가 기업인들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민족주의를 결합시켜서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또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합쳐져 가지고 제국을 만들게 되는 과정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있을 거고 그 외에도 독일, 미국, 러시아 아니면 일본까지 이렇게 네 나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영국에 수많은 다리가 있어요. 참고로 서양권에서 이 문어라는 것은 우리는 되게 맛 좋은 음식이지만 서양권에서 특히 북유럽 쪽에서는 아주 테러블, 아주 끔찍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아마도 문어발처럼 그린 것 자체가 아마도 영국을 아주 혐오하게 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국주의 정책을 풍자한 그림이죠. 전 세계 어디든 다 간 보는 거죠. 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에 합류한 일본의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도 짜잔 내가 들어왔다 하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국주의에 합류하게 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다고 합니다. 바로 어디를 해줬냐면 우리나라든가 대만 등을 제국으로 삼았죠. 그래서 지도를 보기에는 아우 선생님 이게 뭐야 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만 보냐면 흰색에 있는 그림만 보세요. 흰색. 조선, 일본, 조선, 일본 사실 일본 땅이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어쨌든 프랑스와 인도 차이나 옆에 있는 조그마한 하나 흰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겪었던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래서 태국은 상당히 역사적인 자부심이 셉니다. 이런 아니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이런 국가들도 식민지를 안 겪었어요.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국가는 식민지를 삼거나 식민지를 당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사상이 뭐냐면 최근에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머리 좀 아픈 부분입니다. 아마 예전에 미국의 모 대통령,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유색인종을 상당히 디스하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해요. 뭐 멕시코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은 우월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저등한 식으로 말을 교묘하게 대놓고 하진 않고 교묘하게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종차별이라고 해요. 인종차별. 많이 알아봤죠? 사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아 사실 흑인이라는 말을 쓰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통상적으로 아는 표현이니까 흑인을 예를 들면 지칭할 때 뭐 흑형 이런 말 있어요. 흑형 우리가 볼 때는 흑형을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멋있어 뭐 내가 힙해 뭔가 뭐 랩할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운동 잘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자체가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다가 동남아 아니면 동아시아계를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왜 미국에서 특히 수학을 상당히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 아시아니까 수학 잘하겠네.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알게 모르게 깔아뭉개는 표현도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얼굴이 황색이니까 옐로우 멍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제국주의가 무슨 관련이 있냐? 바로 이런 거에 관련이 있어요. 사회 진화론은 사실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진화되었다.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이런 진화론의 기초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 누구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지만 누구는 약간 열등한 인간이 나타나는 식으로 내용을 쓱 멋대로 약간 삽입을 해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진화론 앞에다가 사회라는 글자를 붙여요.
원래 모든 사상에 사회가 붙으면 꼭 나쁜 건 아닌데 여기는 참 나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인종주의 또는 인종차별로서 내용을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참 말이 마음 아프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요거 백인이 유색인종, 사실 유색인종이라는 표현도 과학계에서는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우리는 다른 인종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어색해서 그냥 유색인종을 합니다. 어쨌든 유색인종보다는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화이트한 사람들이 약간 색깔 있는 컬러풀한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아니면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주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림, 여기 있는 지도, 그 그림이 뭐냐면 까맣게 있던 이 남자아이가 갑자기 비누칠을 시작했더니 완전히 백인이 되었다. 이미 백인 자체는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미지가 된 거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실 피부색을 좀 하얀 걸 원하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아이 인종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도와준다. 백인들이 도와줘야 된다. 정확히 하면 사실은 깔아뭉개고 그 사람들을 뜯어내려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뉴욕에 있었던 오타 벵가라는 사람인데 여기 오른쪽에 뭘 안고 있죠? 이게 뭐냐면 원숭이잖아. 원숭이와 사람이 안고 있는 게 무슨 장면이냐? 그냥 기념사진 같이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동물원 같은 데 가둬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깥에 창살 바깥에서 구경하는 모습이야. 이게 뭐 미친 욕은 안 할게요. 어쨌든 이게 뭔 소리냐면 당시 원숭이하고 여기 있는 이 흑인 계열,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을 같이 성장시키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삼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신기해하는 거지. 야, 저기 좀 이상한 놈 바라보지. 저 원숭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당시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 100년밖에 안 돼. 마치 우리나라가 식민지기 직전쯤에 1906년에도 있었다는 거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른쪽에 있는 이 벨기에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인간 동물원 대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예 동물원이라는 아주 시스템을 만들어요. 동물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거기다 적어놓고 마치 우리가 비둘기에다가 먹이 주는 것처럼 먹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귀엽다 재밌다 하면서 그 아이들은 그냥 그걸 받아먹고 살아. 마치 그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동물로서 진짜 인간 동물원이 된 거죠. 인간 동물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게 언제까지 있었냐. 1960년대 70년대까지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종적인 은근히 차별적인 게 생각보다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인 사람들은 상당히 이거에는 피해의식이라든가 피해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난리야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도 다 나름의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 상당히 중요한 그거 뭐 실제 시험 나중에 고등학교 때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여러분 지금 시험이 끝났으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요 표를 보면서 정리만 하게 되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발달했고 거기다가 경제는 산업혁명을 빠르게 발전했어요. 거기다 사상은 뭘 아까 첨가했냐면 진화론에서 약간 사람을 입장을 바꾼 사회 진화론, 다른 말로는 인종주의를 넣게 되면서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되면 뭐가 되냐? 바로 제국주의라는 표현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료를 공급하고 거기에다가 상품 시장도 되고 잉여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이곳 바로 식민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 같은 예를 들면 이런 나라들이 아주 투자 대상이 된 거죠. 그 나라를 지배해서 이제부터 뜯어먹고 사는. 그래서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가 민족주의도 고조되고 독점 자본주의 발달되고 사회 진화도 해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가 전부 다 뭐가 됐다?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되게 간사한 얘기냐면 한번 자료를 잠깐 봅시다. 첫 번째 주말 좀 볼게요. 바로 대회에서 빵을 달라는 실업자들의 절규를 듣고 야 배고파 죽겠는데 거기와 제국주의가 뭔 관련이냐? 쉽게 말하면 자기네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저기 있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을 누르고 짓밟아서 우리의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줘야겠다. 아니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왜 그 사람들 짓밟아야 돼? 근데 이 사람들 많은 데 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니까 아니면 인간도 아니죠. 동물들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요상한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두 번째 자료 보게 되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사실 이 한마디면 돼요. 아니 백인이 왜 짐을 져야 돼? 그게 뭔 얘기냐면 어떠한 뭐 진짜 희생을 이런 거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말은
너네는 이미 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 웃긴 건 도와주는 것도 정확히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주 악마 같거나 별로 떨어진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개화시키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들 뜯어먹거나 해서 그 사람들을 고쳐야 된다. 백인은 이미 상층에 있는 거고 우리 같은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 계열은 이미 밑에 있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미국에 있는 이제 엉클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보통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조그만 꼬꼬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뭔가 좀 막 회초리로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장면들이 이미 이때 100년 전 이전부터 계속 주입이 되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138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제국주의를 표현하는 중국에 해당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가장 정확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가운데, 오른쪽에 여기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각각의 나라의 캐릭터예요. 여러분이 사실 세계사를 내가 좀 자세히 공부했으면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사실 깊게는 많이 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왼쪽에는 이 약간 빵빵한 할머니는 영국의 빅토리아,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 생각엔 러시아였을 거예요. 독일이었을 거예요. 독일. 그리고 오른쪽에 러시아, 그리고 약간 아리따운 여자는 프랑스, 그리고 약간 누군지 알겠죠? 바로 일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나라들이 차인이 옛날에 차이나라고 차인이라고 했나봐. 이 차인이라는 국가를 바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피자를 자르고 있습니다. 중국을 나눠 먹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아시아 상대적으로 발달이 좀 떨어졌던,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세계화적인 흐름에 좀 부족했던 거,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흐름에 좀 부족했던 국가들을 뜯어먹기 위해서 수많은 열강들이 막 달라붙어요.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이런 데 아니면 아프리카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모든 국가들은 다 세계,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에 다 식민지로 바뀌게 돼요. 특히 옛날에 제국주의 이전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무역 물품은 후추였습니다. 후추.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는 석유라든가 석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석유와 석탄을 많은 국가들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뭐 동인도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냥 간단히 스킵만 하고 여러분이 더 중요할 만한 내용들은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수많은 국가들이 아주 거의 무슨 종이 찢어진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여긴 강력한 국가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자, 있다 하더라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와서 무기라든가 대포로 쏘가면서 그 사람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무기가 좀 더 덜 발달했던 아프리카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고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 두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데, 좀 여기서 웃겼던 것은 뭐가 있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정책이 조금은 달라요. 바로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은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 같은, 영국은 서로 파란색 같은 게 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정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좌에서 우로 쭉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교과서에도 있는데 파쇼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파쇼다라는 지역, 이 지점에서 쾅 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딪히는 사건 때문에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전쟁을 크게 벌이진 않고 그냥 너네 각자 갈 길 가 쑥쑥 지나가게 되면서 초록색, 연두색에 있는 이 땅들은 다 영국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은 황갈색, 갈색 같은 주황색 느낌이 나는 이 땅들은 다 프랑스의 땅이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많이 아프리카의 땅을 차지하고 그 외에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아프리카의 땅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옛날에 리빙스턴이라는 아마 지금도 유명한 탐험가인데, 탐험가가 이제 아프리카의 땅을 이제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야, 아프리카는 진짜 신선한 땅이야. 미안해, 영어 안 쓸게요. 어쨌든 되게 신선한 땅이라서 되게 볼 것도 많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도 있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공정하게 가져오던가 아니면 돈을 주고 지불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얘는 마인드가 글러먹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뜯어먹겠다. 완전히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프리카 역사가 아주 고통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쭉 나와 있는 필기 내용은 지금 여러분 지금 봐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인식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땅은 다 원래 자신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수많은 강대국들, 다른 말로 열강이라 있는 국가들이 아주 아프리카를 뜯어먹고 살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아프리카가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여기 맨 밑에 있는 공화국이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지역입니다.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그나마 제일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백인 계열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프리카 계열은 하층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종의 색깔에 따라서 이미 신분 자체가 거의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종 갈등이 진짜 아주 극심하게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사는 마을은 아주 부티나게 잘 살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 계열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있잖아요. 백인이 엄청나게 미워볼 수밖에 없는 거고, 툭하면 총이라든가 칼질 난리하는 치안이 세계적으로 아주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도 이런 역사적인 갈등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는 국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마 이제 아프리카 땅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을 차지하는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요. 콩고라는 나라를 누가 차지했냐면 네덜란드 옆에 있는 벨기에, 와플로 유명한 국가인데, 이 벨기에는 이 레오폴 2세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럽에서 다양한 정책들이라든가 민주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인망이 높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인성이 높았던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바로 오른쪽 사진 때문에 세상이 아주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지금도 되게 중요한 부분, 여러분의 슬리퍼에도 쓰는 고무가 있어요. 고무. 이 고무가 이 콩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그 당시에 고무는 비싸요. 그러니까 이 고무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진짜 먹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를 생산을 막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이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냥 뜯은 게 아니라 진짜 부러뜨려 잘라버려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예를 들면 생산량이 뭐 10,000개라고 친다면 이 10,000개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날 오른손선을 탁 잘라버립니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요? 그리고 또 다음날 못 채웠다. 또 반대쪽 잘라버려요. 신체를 하나씩 뚝딱뚝딱.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진짜 잔인한 얘기거든.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온 것이 진짜 끔찍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어린 아이들마다 이제 손목이 날아가고 막 사람들 표정이 다 이미 죽어 있잖아.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상황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을 아무도 모르다가 일부에 있는 시민들의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퍼뜨리게 되면서 레오폴 2세가 세계적으로 욕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얘만 그랬냐? 아니야. 세상에는 얘만 티가 났을 뿐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쥐어뜯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 고통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정도만 더 얘기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상당히 가진 국가가 하나 있는데 어디였냐면 바로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예요. 상당히 여러분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긴 한데 6.25 전쟁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국가이긴 합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되게 자부심이 센 나라예요. 당시 이탈리아 나라가 이 에티오피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엄청 끌고 와서 때려 부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군대가 약했던 것도 있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전투를 잘 해가지고 오히려 이탈리아 군대를 아주 박살내요. 유럽의 군대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대해 박살냈던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협상 끝에 결국 에티오피아는 자신의 국가를 독립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상당히 역사적인 자부심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좀 내용을 했는데 사실 시험이 좀 나오는 건 아니까 여러분 너무 내용이 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이면 여러분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왜 시작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그나마 이번 수업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앞으로 세계사 몇 가지 좀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하면서 여러분이 최근에 왜 지금 영향이 어떤 걸 미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간단하게 퀴즈 몇 가지만 하고 출석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